중년에 접어들며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갈망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크고 작은 선택과 실수들로 흔들리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다져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은 이들의 모습은 주변에 큰 울림과 본보기가 되곤 합니다. 나이와 경험 속에서 내면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먹으며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씩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맞는 경험과 생각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뜻이라는 거요. 특히 중년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예전엔 나를 무너뜨릴 것 같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안정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되새김질하며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5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김진호 씨 52세는 한때 모든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집에서도 사소한 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곤 했죠.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신경전에서 벗어날 줄 압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중년이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2.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최은영 씨 48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에 몰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여행 중 찍힌 사진을 보며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는데 진짜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나와 가족이 행복한가? 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는 그녀를 훨씬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3. 과거의 실수와 화해한다. 김동호 씨 55세는 과거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땐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원망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때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더라고요. 이제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화해할 줄 압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힘은 결국 내면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정민정 씨 50세는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늘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그녀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5.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박경수 CO18세는 한때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그는 더 이상 크고 거창한 성공에 목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정원에서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이런 게 지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예전엔 이런 게 왜 중요한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순간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은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변화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의 비결.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중년의 삶에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의 안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전문가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특히 중년이 되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르며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조언. 우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에 반응하는 방식은 조절할 수 있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신경 쓴 것 중 정말로 중요했던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쓸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게 됩니다. 2.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마음의 혼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매일 수많은 선택에 쫓기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대로 우선순위가 확실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조언. 우선순위 리스트 작성하기.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 건강, 일처럼요. 아니오라고 말하기 연습.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일에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독서, 산책 등 단순한 활동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3. 과거의 실수와 화해하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발목 잡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과거를 미워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이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언. 실수를 기록하고 반성하기.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후회에 머무는 대신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왜 그렇게 했을까? 대신 그땐 최선을 다했어.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되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게 말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받기. 과거의 상처가 깊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식하면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조언. 나만의 가치 기준 만들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세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도전 시작하기.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 못했던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을 입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5.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껴라.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조언. 감사 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가족과의 대화처럼 작고 사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자연과 가까워지기. 산책을 하며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 천천히 꾸준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실천법 정리.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해보기.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결론. 마음이 안정된 삶, 나도 가능하다. 중년의 삶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성장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위에서 이야기한 실천법을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더 안정되고 행복한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내면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마음이 안정된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니까요.